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일 코리아 밸류업 지수 출시를 앞두고 기업 가치 제고와 주주 환원을 콘셉트로 하는 기존 ETF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주 환원 ETF들에 투자자들의 혼돈을 방지하기 위해 밸류업이란 명칭을 달지 못하도록 했지만 올 초 정부의 밸류업 정책 발표 이후 편입되는 종목의 성격이 유사한 주주 환원 ETF들의 꾸준한 자금 유입이 있었던 만큼 이번에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즉 CXL 메모리의 구동을 최적화해주는 자사의 소프트웨어인 HMSDK의 주요 기능을 세계 최대 오픈소스 운영체제 리눅스에 탑재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이번 탑재를 통해 초고성능 메모리 제조 능력에 더해 소프트웨어 경쟁력도 인정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 소식에 SK 하이닉스는 오늘 3.12% 상승하며 16만 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이언 디바이스가 코스닥 시장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2배를 기록했습니다. 아이언 디바이스는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스마트 파워 앰프를 주로 개발하는 기업인데요. 오늘 장이 열리자마자 가파르게 161%가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으나 장중 차익 매물을 소화하며 55.71% 오른 1,900원에 첫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철강주가 바닥을 찍었다는 분석이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철강 생산국인 중국이 감산에 나서면서 철강값이 안정되면 철강업종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고 국내 업체들의 반사 이익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전망인데요. 여기에 자동차, 조선 등 전방 산업의 업황이 개선되면서 철강 업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포스코홀딩스와 현대제철 등 철강주에 대한 관심 가져보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들의 매매신호 정유현입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시작이 좋았습니다. 다만 뚜렷한 상승 요인이 부재한 가운데 내일 있을 한국거래소의 밸류업 지수 공개와 또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등을 앞두고 상승세가 제한되는 모습이었는데요. 또 외국인들이 대형주를 위주로 매도세가 거세지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커진 상황인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해야 할지 오늘도 신들의 매매 신호와 함께 하시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월요일은 이형석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애널리스트 출신의 꾸준한 수익을 주고 계시는 이형석 전문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수익이라는 목적지에 안전하게 여러분들을 인도할 선장 이형석 전문가입니다. 자, 요즘 많은 분들이 최근 시장 좀 힘들다라고 하시지만 저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단기 트레이딩을 위한 황금봉 그리고 단기 수익, 조스바 등 여러분들을 위한 많은 매매 기법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성공률이나 이러한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힘드신다면 저와 함께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원하고자 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저와 함께 이 힘든 시장 함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꾸준한 수익을 주고 계시는 이형석 전문가님이신데요. 전문가님 같은 경우에는 내일 당장은 아니더라도 오늘 또 얘기해 주신 종목들 잘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게 되면 언젠가는 올라갈 종목들 위주로 또 얘기를 해주고 계시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저희 신들의 매매 신호와 함께 하시면서 좋은 종목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님, 네. 전문가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전문가님만의 투자 방법이 또 있으시잖아요. 네. 이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죠. 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의 소개, 그러니까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제 소개를 말씀드리면 저는 한 제도권에서 한 10년 동안, 10몇 년 동안 함께 있으면서 그 정말 다양한 경험들, 뭐 금융 위기, 그리고 유럽 위기, 뭐 그리스 위기, 그다음에 뭐 미중 전쟁 이러한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어떠한 전문적인 지식과 그리고 이런 것들로 가지고 있는데 뭐 투자자 운용사, 뭐 금융투자 분석사 이런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B증권사와 K증권사에서 뭐 애널리스트와 그다음에 IB 그래서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을 다 경험한 정말 전천후 올라운드 플레이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돈 버는 매매를 말씀드리는데요.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한 가지만 가지고 있어서는 대응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좀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ETF 그리고 그 시장에서 어떠한 종목들이 나중에 주도주가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체크하는 실적주 위주 그리고 테마와 정책을 잘 보면서 재료 매매까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요. 여기가 또 눌림목과 황금봉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단기 매매까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한번 ETF 여러분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는데요. 지금 최근에 제가 8월 달에 가장 힘들 때 그때 여러분들과 함께 했었던 ETF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저희는 인버스를 통해 가지고 시장을 해지했고요. 지금은 레버리지를 통해 가지고 시장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게 과연 수익이 날까요? 라고 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월 3에서 5%의 꾸준한 수익을 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종가에만 매매 그리고 이 ETF를 잘 알고 있으면요. 어떤 거에 좀 강점을 가지게 되면은 바로 시장의 방향성을 파악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ETF는 시장을 따라가기도 하지만 시장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반대로 갔을 때는 항상 대응을 빠르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뒤에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8월 23일부터 9월 7일까지 저는 이제 인버스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추가적인 수익을 냈었고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게 인버스인데요. 저희는 이 비중 조절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어떤 수익률을 좀 보전해 가고 있는데, 자, 저는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비중은 바로 이 구간입니다. 계속해서 공략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매수에 동참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만큼 시장에 대한 반등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한 3에서 5%의 수익률이 이게 큰 건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걸 계산을 해봤습니다. 월에 3%, 여러분들이 월에 3%라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한 10년 혹은 15년 동안 하신다고 하면은 이게 2천만 원의 금액을 내가 한다라고 했을 때 15년 동안 월에 3%만 낸다 그러면은 이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아십니까? 무려 7억이 됩니다. 제가 왜 2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말씀드렸냐면요. 미성년자한테 여러분들이 그 증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2천만 원까지는 비과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 어린아이가 내 자녀가 만약에 지금 한 15살, 뭐 한 15살이라고 하면 중3이라고 하면 중2 정도 되겠네요. 그런데 그 친구한테 2천만 원을 증여를 해주고 나중에 한 10년 동안 했는데 한 7억의 돈이 와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그 친구가 뭐 사회 나가서나 뭐 할 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적은 금액으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고 하면은 좋은 수익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ETF인데, 제가 무한정 뭐 레버리지만 산다거나 계속 인버스만 산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한 달에 인버스와 레버리지를 한 보름 정도 기간 동안에 체인지를 하거든요.
그거를 비중별로 체인지를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조금은 좀 어렵지 않게 투자하실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QR 찍고 오시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단기 트레이딩 또 하고 있는데요. 단기적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종목들이 다 최근에 성공했던 종목들인데 이 내용들은 제가 심화 학습 시간에 황금봉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요 차트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가 자세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까 앵커분님이 말씀하셨던 제 종목은 좀 꾸준하게 가져가면 큰 수익이 난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3일 제약이라는 종목들을 지난 1월 달에 1월 30날 말씀드렸어요. 그랬는데 지금 수익이 만약에 계속 가지고 계셨다고 하면은 무려 92.8%의 수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별게 아니었지만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종목들, 특히 제가 많은 분들이 보지 않았던 그러한 바이오주, 제약 바이오주를 제가 이 구간에 말씀드렸었는데 그때랑 보시면 지금 92.8%, 지금 신고가입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볼게요. 유한양행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나와서 말씀드렸어요. 이 종목도 제가 언제 말씀드렸냐면은 2월 달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월 달, 올해 1월 달과 올해 2월 달 초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올해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거고 바이오 쪽에서의 그런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좋아질 거다라고 제가 좀 굉장히 좀 빠르게 말씀드렸죠. 그것도 지금 보시면 130.8%의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종목도 그저께가 바로 또 신고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스윙주가 여러분들이 좀 이런 구간들이 참기가 힘들죠. 하지만 수익은요. 이런 돈 버는 그런 종목들은 굉장히 좀 고통스럽지만 이렇게 좀 기다리기만 한다면 열매는 달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리가켄바이오, 제가 이 종목도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드렸어요. 이 종목도 지금 거의 2월 달쯤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또 신고가예요. 굉장히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1월 달과 2월 달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종목들이 지금은 다 신고가예요. 이것 또한 85% 정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단기 트레이딩으로 뭐 급하게 해서 수익 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제가 이 방송을 정말 제가 지금 1년 6개월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꾸준하게 제 종목의 레코드를 살펴보신다고 하면은 이러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최근에 제가 좀 말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방송에서 못다한 내용들을 또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 오늘 방송을 통해서 오늘 방송했거든요. 근데 뭐 SK 그린 로직스나 그다음에 크라운 제가 그리고 뭐 신성 ST 같은 종목들 단기 종목들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성과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이 방송 좀 월요일마다 제가 8시 50분에 하고 있으니까요. 꼭 동참하셔서 여러분들이 얻어가시는 부분들은 다 얻어가셔라. 그리고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제가 요 차트 무려 14강에다가 그리고 6개의 강의까지 또 여러분들한테 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요, 지금 여러분들 나 정말 주식 이영석 전문가와 함께 하면서 실력을 더 늘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무료로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연준의 B컷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아직 모호하고 또 미국의 대선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향후 증시의 변동성이 심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우려도 현재 나오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변동성이 오더라도 또 꾸준하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ETF로 매매법 어떻게 해서 수익이 나는지 그리고 또 스윙주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매주 월요일 오전 8시 50분부터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영석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게 되면 또 무료 자료도 받아가실 수 있으시니까요. 이 부분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시황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최근에 좀 뚜렷한 좀 상승 요인이 부재하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추후에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릴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시장을 뭐 제가 여기다가 한 줄 평을 써놨는데 테마는 있으나 테마와 재료는 있으나 시원한 한 방이 없는 시장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시장에 돈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좀 그러한 예수금이나 이런 것들이 고객 예탁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었는데 사실 되게 안타깝죠. 미국 다우지수는 신고가 그리고 미국의 나스닥은 정배열 그리고 뭐 독일 신고가 뭐 이런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뭐 저가에서 지금 놀고 있고 그리고 뭐 삼성전자는 뭐 최근에 뭐 신저가까지 보여주고 있어서 좀 우리나라는 지금 뭔가가 좀 답답한 뭐 렉에 걸려 있다. 그게 아마 뭐 금투세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료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살아 있다.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살아 있는 시장인데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좋아지고 그리고 좀 지속성이 있는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금투세나 이런 부분이 좀 해결이 돼야 되겠죠. 자, 오늘 그 재료들을 한번 보면요. 뭐 삼성전기가 전고체 배터리 세계 최초 개발 성공하면서 오늘 보시면 뭐 전고체 관련주들 상승했고 뭐 전기차 보조금 부활. 자, 지금 제가 보시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제가 방송에서 처음으로 지금 바닥권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뭐 이런 부분들이 반등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미국 항만 뭐 반세기 만에 뭐 파업 가능성 때문에 오늘 해운주들 좋았고요. 그다음에 또 뭐 UAE 반도체 공장 설립 추진, HBM 공급 부족. 자, 근데 뭐 사실 UAE의 반도체 공장이 들어설까라고 하겠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시장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인 부분을 보였다. 그래서 지금 2차 전지와 그리고 반도체가 오늘 상승을 하면서 좀 다른 종목들이 좀 안 좋았죠. 바이오 쪽도 살짝 조정이 있었고요. 그런데 또 이게 또 내일이면 또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좀 어렵다라고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게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좀 이 재료들은 살아 있고 또 순환매가 되고 있으니까 만약에 오늘 이러한 종목들에서 내가 좀 손실이 났다라고 하더라도 좀 기다리시면 다시 반등하는 그러한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가장 지금 생각하는 부분들이 삼성전자는 왜 이렇게 많이 팔까? 지금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한 달간 외국인들이 오늘 7.6조를 매도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도 대부분의 외국인 매도가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에 좀 몰리면서 삼성전자가 좀 하락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좀 컸어요. 모건 스탠리라는 쪽에서 뭐 반도체 겨울이다라고도 했었는데 사실 그렇다고 하면은 뭐 대만은 더 빠져야겠죠. 근데 대만은 오늘 뭐 상승하고 그런 부분이 나왔는데 사실 모건 스탠리가 이렇게 한 부분은 예전에도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지금이 처음이 아니에요. 한 몇 년 전에도 그때도 겨울이다라고 해가지고 반도체가 있었는데 하락했는데 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건 스탠리가 이거에 반성문을 적었어요. 겨울이 아니었던 것 같다. 예, 다시 상승하겠다. 뭐 이런 내용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모건 스탠리 좀 별로죠. 그래서 저도 좀 안 좋아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뭐 반도체나 이런 부분들 저는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바닥까지는 왔다. 지금 삼성전자 차트를 한번 보시면 지금 62,000원까지 하락했는데 지금 거의 약 30% 정도 빠졌어요.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30% 정도 빠지는 경우는 뭐 금융 위기나 뭐 이런 때 빼고는 이렇게 빠진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구간에서는 뭐 여기서 다시 뭐 횡보하거나 하면서 반등할 수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V자 반등을 한다는 게 아니라 서서히 다시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세가 좀 꺼지고 라면은 좀 반등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월요일 날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월요일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위클리 만기예요. 이게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공매도가 지금 금지돼 있잖아요.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공매도 치면서 시장을 좀 삼성전자를 통해 가지고 매도를 하면서 좀
시장을 좀 꺾는 뭐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실 이런 공매도가 없기 때문에 좀 우리나라 시장이 삼성전자가 더 피해를 보는 게 아닌가. 그래서 내년 3월에는 뭐 공매도도 다시 부활하고 다시 뭐 쇼커버나 이런 것들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뭐 좀 긍정적인 생각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은 위클리 만기나 선물 옵션 때문에 좀 하락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 한번 볼게요. 코스피 차트, 코사 차트 사실 지금 뭐 볼 건 없어요. 볼 건 없는데 이 구간에서 이 구간은 8월 5일 날의 저점은 깨지 않고 지금 다시 반등하는 구간. 그래서 지금 이런 변동성이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금투세나 이런 9월 24일 날 있는 금투세나 이런 부분들이 좀 바뀐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시장이 반등할 수 있는 여력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코스닥 차트는 조금 더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사실 코스닥만 보면은 야 시장 불장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지금 뭐 이 시장을 코스닥을 구성하고 있는 2차 전지와 그리고 바이오 이러한 부분들이 좀 선별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좀 시장 자체가 좀 그 상승 종목 수는 적지만 그래도 시장만 오르는 좀 기형적인 모습이 있어서 좀 많은 분들이 좀 힘들 구간이다. 하지만 이쪽 구간에서의 수급이 다시 다른 종목들로 좀 옮겨가고 하면은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는 나아질 거고 그리고 금투세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좀 유예나 이런 부분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까지 눌렀던 악재들이 소멸하면서 반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현재 시장의 추세 상승을 저해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지만 단기로 또 테마 트레이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핫했었던 테마는 무엇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핫 테마는 음식료 테마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국내 과자 수출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국산 과자류 수출액은 4억 9,42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60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4% 증가했습니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연내 첫 1조 원 달성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K푸드 수출액 또한 꾸준히 우상향 중인데 라면은 매운 라면의 인기에 힘입어서 전년 동기 대비 31.7% 증가한 8억 달러가량이 팔려나갔고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즉석밥, 냉동김밥 등 쌀 가공식품은 전년 동기 대비 41.7% 증가하며 주요 품목 중 가장 성장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음식료 테마 중에서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크라운 제과입니다. 오늘 국내 과자 수출액이 최대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크라운 제과는 4.92%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두 번째는 오리온입니다. 오리온은 올해 8월까지의 과자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4.4% 증가한 가운데 오늘 장에서 3.2%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의 핫 테마는 음식료 테마입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첫 번째 종목인 크라운 제과부터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크라운 제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 특별하게 이슈가 나온 거는 없더라고요. 네. 그런데 일단 뭐 전반적으로 수출액이 올랐다는 거에 지금 강세를 보인 것 같은데 추후에 계속 봐도 좋을까요? 네, 그러니까 20일 날에서 그때 21일 날 해가지고 수출입 데이터가 나왔어요. 네. 수출입 데이터가 나오면서 관련해서 실적이 좋아졌는데 사실 오늘 많은 뭐 경제 방송이나 다른 방송을 본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2차 전지 전고체 상승 이런 부분들이 많은 얘기가 나왔을 텐데 사실 저는 오늘 이 음식료를 가지고 온 거는 저는 이제 트렌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 깊게 보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음식료에서도 예전에는 라면에서의 트렌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인 바로 그 과자 쪽에서 이런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다. 지금 보시면 이 해외 쪽 사람들이 이게 꼬북칩이거든요. 꼬북칩을 이제
같이 먹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뭐 여기서도 뭐 다른 과자들을 먹기 시작했는데 이게 왜 지금 제가 좀 중요하게 보냐면 저는 이제 B2B 사업이 있고 B2C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B2B는 뭐 기업과 기업 간의 어떤 거래지만 B2C는 기업과 개인 간의 거래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B2C는요, 사실 얼마나 어떻게 더 상승할지는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B2C에 대한 성장을 보고서 이제 과자 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뭐 2차 전지나 이런 것들에 대한 산업을 말하는 것보다 좀 이게 트렌드가 좀 변하고 있는 그런 것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오늘 과자 가져왔는데 여기에 뒷받침되는 건 당연히 바로 실적이겠죠. 수출액이 벌써 올해 1조에 육박할 것이다. 그래서 현지 맞춤형 제품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월 달 8월 과자 수출액이 전년 대비 15.4% 증가하고 있는데 이 원인은 바로 글로컬라이제이션이라 그래가지고 바로 입맛과 취향을 저격한 현지화 전략이 먹히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바로 K-팝 스타들도 같이 K-팝이나 K-드라마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좀 녹아들면서 이런 좀 상승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저는 요즘에 우리가 그 삐끼삐끼 춤인가요? 뭐 그런 것들 보면은 이게 보면은 다 챌린지잖아요. 그렇죠? 이 챌린지인데 이 바로 그 힙 트레디션이라고 해가지고 바로 전통적인 것들을 이제 우리나라 그 사람들이 먹기 시작하는 거죠. 뭐 약과나 사실 이런 것들도 같이 최근에는 사람들이 많이 먹더라고요. 그만큼 이 힙 트레디션이나 그리고 또 이제 아이돌이 또 이런 것들을 먹어가면서 좀 먹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세계 각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챌린지, 뭐 꼬북치를 먹는다거나 뭐 새우깡을 먹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뭐 틱톡이나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좀 활발해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러한 트렌드가 하나의 어떤 문화가 되면서 그 문화가 돈이 되는 게 바로 이 과자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한번 크라운 제가 보겠습니다. 크라운 제가 제가 알고 있는 게 뭐 산도라고 이상한데 땅콩 샌드, 그다음에 뭐 버터 와플, 뭐 쿠쿠다스, 잘 깨지는 쿠쿠다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크라운 제가 같은 경우가 사실 최근에 아산 공장을 또 건설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많이 팔려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떠한 공장이나 이런 것들 건설을 통해 가지고 매출액을 증진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도래하고 있다. 그래서 신공장 아산 공장 신공장을 했는데 한 2,400억 원 규모인데 기존보다 한 2배 이상 증가한다라고 하면은 아마 해외 쪽에 이런 부분들이 더 나아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차트를 보면은 조금은 그렇게 깔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보면 이 구간 이 바닥권에서 기술적 반등도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약간의 어떤 매집이란 부분들도 체크되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크라운 제가 같은 거를 매수할 때는 이 부분들, 그러니까 내일 어느 정도의 상승이 나오는지를 파악을 하고 나서 바로 매수하기보다는요. 저는 요 구간, 양봉 위에서 만약에 시가가 형성됐을 때 그때부터 저는 이 선을 윗꼬리를 잡아먹으면서 반등할 거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오늘 거래량이 그냥 나오지는 않은 거다라고 생각하니까요. 크라운 제가 내일부터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면서 한번 타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주식을 할 때 일상의 트렌드를 잘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음식료 테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크라운 제가 같은 경우에는 공장 증설로 인해서 향후에 더 많이 만들게 되면 또 추가적으로 매출 증대가 예상된다고 하시면서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내일 상승률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 부분 체크해 보시고 매수 한번 진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음식료 테마 관련해서 두 번째 종목이죠. 오리온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마밤. 네, 역시나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꼬북칩이 네. 해외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에 또 나섰던데 네. 오리온 바로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조금 걸릴까요? 오리온은 제가 가장 이 음식료 섹터에서 지금 과자 섹터에서 가장 좋게 보는 종목인데요. 지금 뭐 정이 있는 오리온 초코파이도 있고 꼬북칩도 있고 뭐 최근에 신제품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오리온은요 우리나라보다도 이런 해외 쪽에 수출하는 부분들이 가장 큽니다. 지금 보시면 9개 종류의 제품이 해외 시장에서 약 1,000억 원 정도 내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쪽의 공장들이 가장 많아요. 중국에 4개, 러시아에 3개, 또 베트남 2개, 총 9곳에서 하고 있는데 역시나 이 꼬북칩이 정말 맛있습니다. 맛있고 외국인들도 좋아하는데 이 꼬북칩에서 미국 생산 공장까지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리온이 해외 쪽을 봤을 때도 성장 가능성이 있고요. 사실 우리나라는 좀 어느 정도 제한돼 있지만 해외 쪽에서 각광받고 있는 오리온을 주목해야 된다. 그리고 단순히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는요, 이런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도 지금 옛날 과자나 이런 것들도 좀 힙 트래디션이라고 하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힙 트래디션 여기에 일종으로 누룽지나 땅콩 강정까지도 팔리면서 이런 챌린지까지도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왜 이 챌린지에 좀 주목을 하냐면 제가 또 강조하는 종목 중에 또 VT가 또 있지 않습니까? VT도 마찬가지로 그 따끔따끔하거든요. 그거 바르면요. 그런데 그것도 좀 챌린지도 생겨가면서 계속해서 매출을 불러일으키는 마찬가지로 오리온의 옛날 과자나 이런 부분들도 최근에 한번 그 유튜브에 쳐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입니다. 사실 저는 이 오리온을 처음 접근했을 때는요, 리가켄 바이오로 접근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지분 95.15%를 보유한 중국 지주회사 펜오리온이 있어요. 근데 이 펜오리온이 리가켄 바이오 지분을 무려 25.5%를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최대 주주 지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리가켄 바이오 지금 신고가잖아요. 그래서 1월 15일 날 투자한 금액이 약 5,5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거의 한 더블 정도 됐거든요. 그만큼 성공적인 투자를 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주가의 반영이 거의 되지 않았어요. 지금 보시면 이때 리가켄 바이오 투자한다라고 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한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이 구간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그만큼 시장에서는 과연 오리온이 즉 음식료 하는 업체가 바이오 이거랑 좀 연결될 수 있을까라고 괜히 5천억이라는 돈을 버리는 거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리가켄 바이오가 최근에 주가 신고가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시장에서 잘못 봤나?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도 이 구간에서 지금 저는 이제 슬슬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 전까지는 오리온 살 바에는 그냥 리가켄 바이오 사자라고 했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리가켄 바이오가 신고가로 가면서 지금 리가켄 바이오가 오리온보다 시총이 더 커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오리온이 이제 해외 쪽으로도 잘 가고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는 오리온을 사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다. 그래서 오리온 여러분들 이제는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오리온, 리가켄 바이오의 투자 소식이 아직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고 또 오리온이 만드는 제품들이 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과자 관련한 기업들 중에서는 가장 좋아 보인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역시나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 중에서 이영석 전문가가 주목하고 있는 강세 개별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강세 개별주는 오늘 4.53% 상승 마감한 인쇄 회로 기판 업체인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이수페타시스가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와 인공지능 및 네트워크 인쇄 회로 기판 PCB 핵심 소재인 초극저조도 동박 공급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전한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하반기에 강한 수요세로 인한 평균 판매 단가 상승이 실적으로 연결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네, 오늘의 강세 개별주는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전문가님, 오늘 네. 이수페타시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와의 호재 소식이 나온 것 같은데 네. 추후에 잘 보면 좋을까요? 네, 사실 반도체가 상승했을 때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를 보는 것도 좋지만 이런 변동성, 이 베타로 봤을 때는 이수페타시스를 사는 게 가장 수익률이 높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이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증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했는데 2022년에 1차로 한 1,200억 정도 투자를 했고요. 그다음에 2024년에도 2차로 한 3조 정도 투자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반도체 관련해서 한다라고 할 때는 충분히 좀 가져가셔도 좋은 종목이다. 자, AI 모멘텀 약화로 최근 이 2달간 고점 대비 한 30% 이상 빠졌어요. 그런데 저는 타 방송에서 나가서도 항상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서는 매수에 대한 의견을 드렸고, 그리고 일단은 뭐 판가 인상이 되고도 있고, 그리고 물량도 쇼티지가 나고 있기 때문에 이익률 자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13.9% 이익률이 25년에는 18.7%까지 개선될 전망이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 자, 고점이 59,700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가파르게 하락을 했고, 또 추가적으로 기술적 반등한 이후에 또 반도체에 또 하락해서 같이 하락했는데 이제 저는 쌍바닥을 보여줬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21선도 지금 위꼬리를 돌면서 반등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수 접근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강세 종목이나 이렇게 뭐 강세 개별주 가져왔을 때 항상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지금 쌍바닥 이후에 반등 구간에 접어들었다. 그래서 저는 이 반도체도 지금 삼성전자가 조금은 좀 바보형처럼 잘 가고 있지는 않지만 삼성전자가 반등을 한다라고 봤을 때 반도체 중에서는 이수페타시스, 뭐 HP, SP 이런 종목들은 추가로 같이 반등할 수 있으니까 그 중에서 가장 한 번 오를 때 이렇게 30% 정도 가파르게 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한 이수페타시스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강세 개별주 이수페타시스인데요. 지금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고 또 기술적으로 봤을 때에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매수 진입도 가능하다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대응 방법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영석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전문가님이 열심히 준비하신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영석 전문가님 하면 황금봉 매매 많이 떠올리실 것 같은데. 골든 맞아. 네, 오늘도 황금봉 매매에 대해서 짚어주시는 거죠. 네, 자,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최근의 시장 트렌드에 가장 걸맞는 어떤 매매법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좀 따라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여러분이 조금만 신경 써서 하신다라고 하면은 누구라도 다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황금봉을 찾아라라고 말씀드리는데 굉장히 쉬워요. 1단계 처음에 황금봉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황금봉을 찾고 그리고 그 중심선에서 매수를 하는 그러한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황금봉을 여러분들 차트에 무료로 다 드리고 있는데요.
수식 설정한 길라잡이도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고 파일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영상까지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한 번 여러분들의 그 HTS나 MTS에 설치만 하시면 정말 평생 여러분들의 어떤 단기 트레이딩을 위한 기준이 될 수 있는 차트를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법자 설정 시에 파일과 영상까지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황금봉 성공 종목 보면은 뭐 다음과 같은 종목들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 횟수가 많아지면 좀 실수도 많아질 수 있는데 최근에 제가 했던 종목들 거의 하루에 한 두세 종목씩은 꼭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 성공률이 74%에서 87%로 지금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 변동성 시장에서 이러한 성공률은 굉장히 좀 타의 추종을 불허하지 않을까 하는데 여러분들 정말 황금봉으로 매매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어떤 그 계좌나 이런 부분이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이 성공률은 3%를 최소 3%를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3%가 한 달에 한 20종목 하루에 한 2종목씩만 한다고 해도 40종목이란 말이에요. 40종목 30% 이거를 한 석 달만 한다라고 하면은 요 수익률 자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욕심만 부리지 않고 이걸 따라만 하신다고 하면은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다. 지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STX 그린 로직스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 구간에서 황금봉이 나왔죠. 그리고 두 번째 황금봉 이후에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이거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그 어떤 노하우도 생기는데 이렇게 체결된 이후로 이렇게 물량 소화가 되는 종목들 있죠. 이 물량 소화가 되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이 체결된 이후로 이 구간까지 거의 한 19% 수익이 나왔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이 부분이 나왔을 때 구간 또 한 번의 기회가 또 생기거든요. 이것만 다시 했었어도 지금 거의 한 11.2% 정도 수익이 나오니까 사실 굉장히 빠르게 수익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당일에 어떤 주도주를 매매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서 3%, 5%만 먹어도 사실 우리는 내일 또 종목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거 다 수익 내지 못했다 하더라도 뭐 좀 좌절하시지 마시고 또 다른 종목도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까지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크라운 제가도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첫 번째 바로 황금봉이 오전 시초가에 떴죠. 그리고 나서 이러한 형태로 뭐가 있습니까? 물량 소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급격하게 상승을 하는데 이 구간의 상승이 지금 보시면 거의 8,000원대에서 거의 10,000원대까지 한 거의 15% 이상 올라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구간에 못 잡다 하더라도 항상 우리는 기다린다라고 했잖아요. 기다리고 물론 여기 체크가 되고 하락을 했지만 다시 상승. 요 구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한 6%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막 따라가지 않고 매매하더라도 충분히 우리는 눌림목에서 매매를 한다. 자, 또 신성 S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오늘 첫 번째 황금봉 나왔죠. 그리고 두 번째 황금봉 나와서 바로 매수 걸어두면 이 구간에서 바로 또 5%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3%씩만 여러분들이 매수하자마자 걸어두면 바로 체결이 되는 굉장히 빠르게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이다. 또 한국 BH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첫 번째 하나,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딱 체크, 바로 상승, 끝. 바로 거의 한 5분 만에 여러분들이 한 5% 정도 수익이 나온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성비가 좀 좋은 매매법이니까 여러분들 이 종목, 이 매매나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면 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할 시간, 오늘의 히든 종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뭘까요? 요즘에 가장 시장이 핫한 테마가 경영권 확보 테마잖아요. 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에 경영권 확보 테마, 사실 이 경영권 확보 테마가 여러분들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바로 금리 인하에 대한 결과입니다. 왜냐? 조달금리가 낮아지면서 돈을 끌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높아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영권 확보 테마가 저는 생겼다고 보고 있는데, 사실 지금 고려아연 같은 경우도 지금 가장 시장이 핫한 테마죠. 지금 9월 한 달만 하더라도 거의 40% 정도 올랐어요. 그런데 지금 영풍정밀은 무려 140%가 또 여기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권 확보 테마는요, 굉장히 화끈해요. 그리고 영풍 같은 경우는 지금 105% 오르다가 최근에 좀 하락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경영권 확보 테마는 이러한 부분들이 좀 수급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하락을 하기도 하는데, 또 극적으로 또 반전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FN가이드 같은 경우는 지금 200%가 바로 9월 달 한 달 동안 오른. 그러면 과연 그 다음 우리가 경영 확보 종목도 없을까? 있습니다. 티웨이 항공입니다.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가 지금 예림당이 대주주거든요. 예림당이 29.44%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대명 소노그룹이 26.77%를 하면서 지금 대주주와 그리고 지금 신규로 매수하는 그쪽에서 2.97%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사실 대명소노 같은 경우가 티웨이 항공을 2011년에도 한번 하려고 하다가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들어온 거기 때문에 뭐 그냥 들어왔겠어요? 돈 가지고 들어왔겠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조금은 시장에서 좀 먹힐 수 있다. 그래서 목표가는 저는 한 5,000원 보고 있고요. 매수가는 한 시초가 보고 있고 손절가는 2,700원을 보고 있는데, 사실 오늘 하락은 좀 프로그램의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윗구간에서 매수 매도가 좀 있긴 한데, 일봉만 보면은 좀 그렇지만 주봉을 보면 아직까지도 박스권입니다. 이 구간의 박스권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조금만 더 붉어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장대 한목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월봉도 보시면 언제입니까? 2020년 요 박스권입니다. 그래서 요 구간인데, 만약에 여기서 경영권 분쟁이 한번 일어난다. 그러면 전 여기서의 박스권 돌파 흐름이 나와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아직까지는 가시화되지 않는 티웨이 항공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수혜가 예상되는 티웨이 항공, 오늘의 히든 종목으로 가져오셨습니다. 주봉 그리고 월봉상으로 봤을 때 박스권을 돌파하는지 이 부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아쉽지만 전문가님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들의 매매 신호, 오늘의 핵심입니다. K과자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면서 연내 수출액이 1조 원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인 크라운제가와 오리온 둘 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히든 종목은 경영권 분쟁의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인 티웨이 항공인데요. 내일 시초가 매수 시 5,000원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한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사칭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